어떻게 이분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무척 이상하게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까지 하셨죠. 예. 이분의 경우는 뭐, 일단 노사모 하면서 방송 활동이 어렵긴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분이 어떤 영화에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펀드가 끊기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영화 활동도 전혀 못했어요? 못했고요. 그 이상한 좀 사이코패스 비슷한 영화의 주인공을 하면 그거를 케이블에서 계속 돌렸죠. 예, 그래서 아주 묘한 정말 그것도 좀 이상한 그러네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명계남, 뭐 진중권, 조정래 그러네요. 이 전부 다 명계남, 문성우 이런 분들은 노사 활동을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 자타공인하는 명배우들 아니에요? 그렇죠. 문성근님은 한때 국민 배우였고요. 예. 한때 우리나라 영화는 명계남이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구분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이제 오달수 비슷한 그런 거였죠, 명계남. 이경영이죠. 아니죠. 오달수, 그렇죠. 오달수, 이경영. 조연으로서 영화를 맛깔나게 좀 빛내주는. 네. 근데 서양과 무관하게 이런 분들은 영화에 나오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요 이명박의 블랙리스트. 이건 너무 잘 네이밍한 것 같아요. 이명박의 블랙리스트. 네, 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역시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명박근혜 정권. 아하. 그래서 블랙리스트도 방송 장악도 시조는 이명박 정부였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명박이 깔아놓은 방송 장악에 그 결과를 향유했다. 예, 블랙리스트도 결국은 뭐 시조는 이명박 그래서 정부였네요. 저는 예. 이 리스트를 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정부에 반대하는 이런 문화예술인 연예인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보 보고를 한 격이 됐더라고요.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이제 소셜 테이너라는 말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엔터테이너들을 소셜 테이너로 묶어서 숨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취재를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근거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예. 뒤에서 이런 배우들이 암약을 하고 있구나. 그게 MB의 배우 조정이었다. 그렇죠. 예. 그때 배우 조정을 한 거예요, 고재열 기자가. 예, 소셜 테이너라는 그 말이 예. 그게 굉장히 신선해서 그럼요. 새로운 신조어였습니다. 그걸 고재열 기자가 만들었나요? 네. 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좌파 연예인 꽤 인상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소셜 네, 그때 테이너가.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소셜 테이너 시대가 끝나고 네. 폴리테이너 시대로 오면서 제가 1호였었잖아요. 가던 길 가시죠. 네, 우리 가던 길 가면 예. 왜 이제 원세훈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 이렇게 만들었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연예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하려고 했던 게 좌파 척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지금은 뭐 거의 알려지고 그랬지만 저도 싹 제 뒤를 털려서 최근에 제가 이제 과거에 그때 민주 언론운동 하시고 그랬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죠. 방통위원회인가 방송위원회인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방송위, 방송위원회. 지금은 방통위. 그래서 제 경우도 최근에 그 방송위에서 같이 일했던 그 방송위 예. 직원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때는 당신한테 얘기 못했지만 이제는 얘기한다면서 저의 비리를 얘기하라고, 돈 받은 거 얘기하라고 자기가 검찰에 몇 번을 불러갔었다. 이거를 이제서야 너한테 얘기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이게 제가 좀 신경 쓰일까봐 얘기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근데 부위원장 비리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안 나왔죠, 하나도. 검찰 가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이분은 최민희 씨야말로 명경지수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드러난 게 없어요. 예. 1,800원 나왔는데. 1,800원? 그게 이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카드로. 예. 민주언론 시민연합 앞에 가서 김유진 사무처장한테 1,800원짜리 커피 사줬다. 그게 무슨 뭐랬더라?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직무연관성이 없는 곳으로 가서 법카를 썼으므로 그쵸.
배임 횡령이다 1,800원. 네, 그게 코미디를 하시네요. 그래서 저를 국회로 불러서 예. 제가 국회에 출석까지 했습니다. 1,800원 어디다 썼나? 예, 근데 그건 뭐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가 예. 저가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정말 2008년 초에는 예. 그러니까 모두가 좌파였고 이전 정부에서 종사했던 사람은 그래서 대대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소탕 작전이 벌어질 때라 그때 하도 닥달 당하던 공무원이 나는 영혼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연예인은 이제 리스트 만들었고 저는 이 리스트가 전 영역에 다 있었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문화 권력의 지형을 좀 그 균형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좌파나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제 국민들이 우리 좌우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 나라니까 좌파라고 네이밍을 딱 해놓는 순간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추종하는 빨갱이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몰기에 무척 편한 네이밍 아니에요? 좌파라고 하는 게. 예. 그렇죠. 예를 들어 그 민주 인사라든지 과거에는 무슨 제야 운동권 인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보 인사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좌파라고 해놓고 좌쪽으로 기울어졌으므로 이걸 바로 놓자. 그 단어가 뭐와 연계되어 있냐면요. 종북 좌파, 예. 친북 좌파. 이렇게 앞에 그러네요. 종북과 친북이 붙으면 이제 그게 대중을 속이는 언어가 되죠. 자신 스스로 불법 종북 세력이라고 그 자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명진 스님. 그 명진 스님이 지금 이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하고 무관해요. 민사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불법은 부처님 법이고 예. 종북은 종하고 북치니까 저래서. 김재동 씨를 너무 좋아해서 예. 이런 사람 대통령 돼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김재동 씨는 당시에 어허. 전담 국정원 직원이 있었어요. 왜냐면 대중적으로 그 실제로 영향력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제 전담 국정원 직원이 김재동 씨한테 내가 당신을 맡긴 하는데 나도 당신의 팬이다. 근데 그 사람을 노무현입니다. 네. 영화 대목의 데자뷰 같으네요, 일종의. 그래서 김재동 씨가 소주도 사주고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분이 나중에 대통령 되던데, 진짜. 명진 스님이 간파하신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김민선 씨 나오잖아요. 네. 원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원래가 김민선이고요. 김민선. 그 바꾼 게 개명한 이름이 김규리인데 김규리, 김민선 씨. 지금 이제 이분은 또 여배우의 그 불우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나이잖아요. 예. 이명박근혜 시대가. 여배우가 가장 전성기여야 될 시기에 그러네.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김민선 씨가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네, 개인적으로 친구고 아까도 카톡 했는데요. 실검에 올랐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저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게 그 피해를 많이 본 거.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2012년 12월 19일 날 대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지고 네. 그날 김민선 씨의 행적을 아세요? 그건 모릅니다. 이태원의 모 식당에 와서 술을 마시다가 통곡을 하면서 너무 울어갖고 사람들이 말려갖고 그렇게 데리고 갔다는. 네. 그러니까 뭐가 본인이 하려고 하면 뭔가 자꾸 엉키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자기 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름까지 예. 막 개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이름을 안 되는 바꿨는데 분이. 이름을 바꿨어요. 너무 연기가 안 돼. 연예 활동이 안 풀린다고. 그게 정권의 블랙리스트 때문인 거.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네네네. 재밌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이제 그 국가라는 뭐 이런 부분이 내가 의심하는 대로 정말로 이렇게 통제를 했겠느냐라고 생각이 됐는데 예. 이제는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 그다음 국정원 TF 국정원 뭡니까 국정원 적폐청산 적폐청산 TF에서 이 문제를 검찰에 이제 수사 권고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앞서서 이런 근거가 나오면 이 대상자들 예를 들어 명계남 배우라든지 문성근 배우라든지 김민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신들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라고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되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고소를 하게 되면 예.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네, 당연하죠. 해달라고 고소를 하는 거죠. 네네. 왜 이런 거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수사가 제기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지금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이러한 통치 정책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개입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라고 충분히 민사적으로 주장할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형사.
근데 그 고소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피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10여 년 전 일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런 이제 김민선 씨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내가 낸 세금으로 내 발목을 잡았구나. 이제 그런 말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사에 일베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 악플을 계속 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주고. 자기는 예. 10년 만에 억울함이 해소되나 싶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은 또 다 자기 욕인 거예요. 예.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베 쪽에 좌파 연예인 리스트라고 빨갱이 연예인 리스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와 거의 흡사한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단죄되고 피해를 입은 것과 함께 그런 것들이 또 한 차례 그런 이 우파 네티즌들한테 공유되면서 예. 다시 또한 그 대중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반응이 제일 뼈아프거든요. 예. 근데 대중들이 본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을 가하니까 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런 거네요. 조대준 변호사님. 일테면, 이 국가가, 그러니까 그 수구 성향의 국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럼 그 가이드라인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일베나 이렇게 그 성향의, 극우 보수 성향의 이런,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이들의 명성에 흠이 갈 수 있는 댓글을 달고. 그렇죠. 그 댓글을 다는데 하나의 바람을 또 잡아주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민간 댓글 부대고. 그렇죠. 국정원은 지침을 주고. 그럼 군에서, 이것들이 간첩이네 하면서 사이버 사령부가 해서 너댓게 팀이 그냥 난도질을 해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명, 그 대상은 한 일개 개인인데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댓글을 뭐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미지를 망치고, 예. 망친 이미지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의심사고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또 분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일이 안 풀리나? 내 사주가 안 좋은가? 예. 뭐 그래서 이름도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가 주식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그 부분에서 최민희 하나- 의원님. 네. 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을 보는 분들이 신문 기사를 못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피해를 받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요. 우선 첫째는 대표적으로 김제동, 김미화, 김여진 씨 예를 예. 들어보면 될 것 아하.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김제동 씨가 출연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예. 국정원이 나서서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시켜라. 어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게 환상의 짝꿍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2010년 7월에 MBC 환상의 짝꿍 사랑의 교실이 폐지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그 세계 아니, 김제동 거 조금 더 소개해 줄 할까요? 내용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김제동 씨 거 다시 한번. 예. 예, 이게 이제 2010년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사회를 맡았어요. 예, 시청 앞에서 열린 거였었죠. 노제. 네. 예. 그런데 그때 엠넷에 녹화까지 마친 김제동 쇼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5월 첫 방송 나온다고 고지도 된 걸로 아는데 연기가 되다가 6월 초에 김제동이 하차하겠다고 의사를 그 표명했습니다.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진행 상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예. 이분이 꼭 친정부라기보다는 예. 여성단체 연합의 뭐 소위 시민단체 쪽에 그 예. 무슨 행사에 사회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되게 좀 리버럴하고 그렇죠. 개혁적인 예. 분이었어요.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 이거는 MBC 프로그램 저거 아닌가요? 그 세계는 지금.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 이게 되게 인기 프로그램이었어요. 김미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네, 근데 여기에서 하차했고요. 그때 예. 김미화 씨가 그랬어요. 이거는 호응도 높고 시청률도 높은데. 청취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청취율도 높은데 왜 이거 내가 그만둬야 되냐 이런 어허. 얘기도 했던 거죠. 많이 문제가 됐었죠, 저게. 그렇죠. 저거는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 김여진 씨 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분은 진짜 매력적인 예. 여성 탤런트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활동 내역을 보면요. 그 내용에 MBC 특정 문화 연예계 출연 인물 퇴출 유도 이게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심지어 사규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허. 그 출연 제한 규정을 마련해서 이야. 이제 자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럴 땐 또 2011년 8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죠. 김재철 사장이 재임하던 시절. 그렇죠. 예. 그래서 MBC 손석희 시선 집중 예. 고정 패널로 발탁됐는데
그리고 MBC가 이거를 보도 자료 자료까지 낸 뿌렸어요. 상황에서? 예, 그런데 뭐 출연이 무산됐고. 출연 무산됐고요. 보도자료 배포했던 라디오 본부장하고 담당 부장, 홍보부장이 경징계 처분까지 받은 일이 예, 있습니다. 누가 처분했을까요? 김재철 사장. 그렇죠. 아하. 아주 환상의 콤비네요. 근데요- 아까 환상의 짝꿍이라고 나왔는데 김재철 사장과 원세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환상의 트리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상의 추천해요. 트리오. 근데 환상의 저는 삼짝꿍. 예, 여기서 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을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다른 특정 부분은 예. 정치권은 리스트를 만들어도 이게 문화로까지 확산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중들에게 파급력이 예, 좋으니까. 파급력이 크고요. 이게 결국 일베에까지 전해지고 특정 댓글 부대뿐만 아니고 일베의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예. 그래서 연예계 블랙리스트에 그분들이라고 심혈을 그러는 건 기울인 좀 듣기가 거북하네. 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예. 자, 그런데 방송 자체에 개입한 것뿐만 아니고 국세청까지 동원했다? 고재열 기자님. 네. 이게 사람이 다 자기만 괴롭히면 예. 버틸 수 있는데 자기가 속한 회사를 혹은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괴롭힐 때 못 버티지 않습니까? 예. 최민현하고 저는 누가 괴롭혀주면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출연 기회나 프로그램 폐지나 그런 것과 함께 소속사를 세무조사해서 옥죄는 방식을 썼습니다. 제일 힘든 그 탄압이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오. 그 소속사가 이제 이런 연예인들을 자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 연예인들은 생각을 갖지 마라. 그리고 생각이 있더라도 표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해버린 거죠. 이 이제 리스트 중에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드러난 분 중에 유준상 씨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사회활동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유준상 씨요? 예, 넝쿨강에 뮤지컬- 나왔던 그 유준상 네, 그 씨인가요? 배우인데, 오. 이- 또 비슷한. 그런 거였죠, 명계나. 이경영이죠. 아니죠. 오달수, 오달수, 이경영. 이경영. 조연으로서 영화를 맛깔나게 좀 빛내주는. 네. 근데 서양과 무관하게 이런 분들은 영화에 나오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요 이명박의 블랙리스트, 이건 너무 잘 네이밍한 것 같아요. 이명박의 블랙리스트. 네, 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역시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명박근혜 정권. 아하. 그래서 블랙리스트도 방송 장악도 시조는 이명박 정부였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명박이 깔아놓은 방송 장악에 그 결과를 향유했다. 예, 블랙리스트도 결국은 뭐 시조는 이명박 근데 정부였네요. 저는 예. 이 리스트를 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정부에 반대하는 이런 문화예술인 연예인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보 보고를 한 격이 됐더라고요.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게 좌파 척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지금은 뭐 거의 알려지고 그랬지만 저도 싹 제 뒤를 털려서 최근에 제가 이제 과거에 그때 민주 언론운동 언론운동 하시고 그랬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죠. 방통위원회인가 방송위원회인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방송위, 방송위원회. 지금은 방통위. 그래서 제 경우도 최근에 그 방송위에서 같이 일했던 그 방송위 예. 직원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때는 당신한테 얘기 못했지만 이제는 얘기한다면서 저의 비리를 얘기하라고, 돈 받은 거 얘기하라고 자기가 검찰에 몇 번을 불러갔었다. 이거를 이제서야 너한테 얘기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이게 제가 좀 신경 쓰일까봐 얘기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근데 부위원장 비리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안 나왔죠 하나도. 검찰 가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나? 이분은 최민희 씨야말로 명경지수다.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드러난 게 없어요. 예. 1,800원 나왔는데 그게 이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카드. 어떻게 이분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무척 이상하게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까지 하셨죠. 예. 이분의 경우는 뭐 일단 노사모 하면서 방송 활동이 어렵긴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분이 어떤 영화에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펀드가 끊기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 활동도 전혀 못했어요. 못했고요. 그 이상한 좀 사이코패스 비슷한 영화의 주인공을 하면 그거를 케이블에서 계속 돌렸죠.
예, 그래서 아주 묘한 정말 그것도 좀 이상한 그러네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명계남, 뭐 진중권, 조정래 그러네요. 이 전부 다 명계남, 문성우 이런 분들은 노사 활동을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 자타공인하는 명배우들 아니에요? 그렇죠. 문성근님은 한때 국민 배우였고요. 예. 한때 우리나라 영화는 명계남이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구분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이제 오달수. 당시에 제가 이제 소셜 테이너라는 말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엔터테이너들을 소셜 테이너로 묶어서 숨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취재를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근거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예. 뒤에서 이런 배우들이 암약을 하고 있구나. 그게 MB의 배우 조정이었다. 그렇죠. 예. 그때 배우 그, 조정을 한 거예요, 고재열 기자가. 예, 그 소셜 테이너라는 그 말이 예. 그게 굉장히 그 신선해서 그럼요. 예, 새로운 신조어였습니다. 그걸 고재열 기자가 만들었나요? 네. 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이제 좌파 연예인 꽤 인상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소셜 네, 그때 테이너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소셜 테이너 시대가 끝나고 폴리 테이너 시대로 오면서 제가 1호였었잖아요. 가던 길 가시죠. 네, 우리 가던 길 가면 예. 왜 이제 원세훈 그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 이렇게 만들었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연예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할 일로 예.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 앞에 가서 김유진 사무처장한테 1,800원짜리 커피 사줬다. 그게 무슨 뭐랬더라? 뭐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직무연관성이 없는 곳으로 가서 법카를 썼으므로 그쵸. 배임 횡령이다 1,800원. 네, 그게 코미디를 하시네요. 그래서 저를 국회로 불러서 예. 제가 국회에 출석까지 했습니다. 1,800원 어디다 썼나? 예, 근데 그건 뭐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가 예. 저가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정말 2008년 초에는 예. 그러니까 모두가 좌파였고 이전 정부에서 종사했던 사람은 그래서 대대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소탕 작전이 벌어질 때라 그때 하도 닥달 당하던 공무원이 나는 영혼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연예인은 이제 리스트 만들었고 저는 이 리스트가 전 영역에 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문화 권력의 지형을 좀 그 균형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좌파나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제 국민들이 우리 좌우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 나라니까 좌파라고 네이밍을 딱 해놓는 순간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